원불교 교화 현장의 알찬 소식을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과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는 매거진원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현충일 은혜국수 나눔 행사 소식입니다. 올해도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대전 충남교구와 서울교구의 교도들이 은혜의 국수 나눔 행사를 펼쳤습니다. 매년 호국영령에 대한 보훈의 마음으로 은혜국수를 공양하고 있는 원불교 교도들에게 현충원을 찾은 유가족들과 참배객들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전 충남교구는 현충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호국영령 가족들을 위한 은혜국수 나눔 행사를 펼쳤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 은혜국수 공양은 대전 충남교구 봉공회, 청운회, 여성회, 청년회 등 4개 단체가 일심으로 힘을 모아 벌써 9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수 나눔 행사를 시작하는 결제식에서 대전 충남교구 오은도 교구장은 해마다 6월이 되면 대전 현충원에 다녀온 이들로부터 원불교의 맛있는 은혜국수가 큰 힘이 됐다는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전하고 원불교의 명패를 걸 수 있는 행사로 인정받기까지 9년간 이 역사를 써주신 교도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습니다. 현충일 은혜국수 나눔 행사에 참여한 대전 충남교구 120여 명의 교도들은 9년간 행사를 계속해온 노하우를 살려 국수 준비, 배분, 자리 안내, 빈그릇 수거, 설거지, 쓰레기 정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현장 대응으로 원만하게 국수 공양을 진행했습니다. 대전 충남교구 청운회 황상수 회장은 예전보다 국수 나눔에 참여하는 교도가 많아졌고 효율적인 체계도 갖추었지만 국가의 보조금 없이 가을 바자회 수익으로 진행하는 행사이다 보니 더 많은 국수를 공양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감상을 전했습니다. 한편 서울교구의 봉공회 교도들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10,000그릇의 은혜국수를 유가족들과 참배객들에게 공양했습니다. 올해로 7번째 계속된 서울교구의 봉공회 현충일 은혜국수 공양에는 서울교구 봉공회 회원들과 재가출가교도 24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서울교구 봉공회의 은혜국수 공양 행사는 7시부터 10시까지 1팀과 10시부터 1시까지의 2팀으로 나뉘어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참여한 교도들이 여유를 가지면서도 효율적으로 10,000그릇의 국수를 공양하는 모습을 보여 원불교 봉공 활동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매년 계속되는 원불교 은혜국수 공양을 기억하는 유가족들과 참배객, 자원봉사자들이 일찍부터 길게 줄을 서 화제가 됐고 6월 6일 현충원의 대표적인 보훈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앙봉공회 원용희 회장은 10,000그릇의 국수 공양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 재료가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컸다고 감상을 밝히고 내년에는 더 많은 교도님들이 은혜국수 공양에 참여해 원불교 봉공회 조끼의 분홍색이 더욱 짙게 현충원을 물들였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변산 원광선원이 6월 9일 교강선포 99주년 기념법회를 열었습니다. 법회에 참석한 교도들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4년 5개월을 주석하시며 원기 5년인 1920년 원불교 회상의 교법 강령을 선포하신 이를 기념하며 변산 제법성지 수호 의지를 다졌습니다. 전북교구 부안지구의 성지사업회 주최로 열린 교강선포 99주년 기념법회는 부안 오감차 문화원의 헌달회를 식전 행사로 진행하며 경건함을 더했습니다. 이어 법신불전 헌배, 입정, 기원문 낭독, 독경의 순으로 법회가 진행됐고 전북교구 한은숙 교구장이 설법했습니다. 한은숙 교구장은 법연이 깊은 이곳 변산 법생지에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교강을 선포하신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보훈할 것인지 생각해보자고 질문했고 제법성지의 실상초당과 석도암 자리를 성역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란다고 염원했습니다. 원광선원 박현심 교무도 인사말을 통해 내년 교광선포 100주년을 앞두고 성역화할 가능성이 있어 희망적이라고 기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교구 청소년 교화협의회가 지난 8일 용산 아이파크몰 풋살 경기장에서 학생 풋살 대회를 열었습니다. 서울교구의 학생 풋살 대회는 서울교구의 청소년 교도와 지도교무 등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풋살 경기는 강남지구팀, 개봉교당팀, 연합팀이 참가했으며 고등부, 중등부로 나뉘어 각각 승부를 펼쳤습니다. 학생들이 각자의 기량을 선보이며 뜨거운 경기를 펼친 결과 중등부 경기는 강남지구팀이 우승을 차지했고 고등부 경기는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교구 청소년 교화 담당 정명선 교무는 새로운 학생 교화를 위해 시작된 학생 풋살 대회가 올해로 3회째를 맞이했고 서울교구의 전체 학생들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마음 공부를 하는 도반들을 만나 또 다른 나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있다고 학생 풋살 대회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한편 남학생들이 풋살 경기를 펼치는 동안 여학생들은 메이크업과 네일아트 전문 강사의 강의를 듣고 다양한 활용법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원기 90년부터 10년 넘게 감사생활 실천운동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구 화곡교당이 두 번째 감사일기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본격적인 감사일기 실천 사례 발표에 앞서 유지원 감사운동실천본부 본부장이 환경보존, 에너지 절약, 어버이날 효도 행사, 불우이웃 돕기 등 그간의 활동 사항을 보고했고 초대법회 형식으로 열린 화곡교당의 감사일기 콘서트에서는 5명의 발표자가 연단에 올라 감사생활 실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자 정성철, 김미래, 이현우, 진재신, 신준재 교도는 교당에서 제작한 감사일기 노트를 활용해 상시 훈련한 공부담을 전했습니다. 또한 발표자들의 체험담이 각기 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만 발표 방법은 일정한 틀을 유지하도록 해 듣는 사람이 공부의 방향로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화곡교당 박근영 교무는 설법에서 마음의 근육은 원망할 일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실천하는 데에서 키워지므로 마음 공부의 가장 쉬운 방법이 감사일기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공부법을 안내했습니다. 한편 이날 화곡교당 감사일기 콘서트를 통해 화곡교당 볕고을 합창단이 창단 공연을 가졌고 매주 일요일 예회에서 식전성가를 부를 예정입니다. 에스페란토어로 원불교를 세계에 알리고 있는 원불교 에스페란토회가 올해도 국제선방을 열었습니다. 원불교 에스페란토회의 15번째 국제선방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베네 청소년 훈련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매년 교정원 국제부의 후원으로 하나의 진리, 하나의 세상을 주제로 열리고 있는 원불교 에스페란토회 국제선방에는 한국, 러시아, 헝가리 등 5개국에서 총 52명의 에스페란토인들이 참가했습니다. 원불교 에스페란토회 국제선방은 에스페란토어로 회의와 강연, 학습, 공연이 진행되며 종교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 분과 모임이 열리는 국제행사입니다. 또한 4일간 소리선, 숲체험, 베네봉 명상, 108배, 좌선과 같은 베네 훈련원의 특징을 살린 선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8회로 나뉘어 진행된 강연에서는 홍성조, 오순모, 한숙희 교도가 원불교 훈련법, 10분 집중선, 원불교의 역사를 강의했습니다. 특히 정봉원 지도교무는 국제선방 기간 동안 아침 좌선과 연부를 지도하며 세계인들에게 원불교선을 익히도록 안내했습니다. 원불교 에스페란토회 홍성조 회장은 원불교 정전의 폴란드어 번역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로버트 슈슈틀 교수의 선명상 강의와 심리학으로 본 부처 등 다양한 강연과 선체험이 어우러진 것이 올해 국제선방의 특징이라고 설명했고 원불교 에스페란토회 김상익 교령은 에스페란토 세계대회에서 원불교가 한국의 대표 종교로 인식될 만큼 한국 에스페란토회의 원불교 응집력은 매우 높다고 국제선방의 의미를 전했습니다.